DJ. 부자가 되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디 한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부디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늘 항상 잘 있죠. 좋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가을이 그야말로 가을 끝자락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끝자락이 이제 겨울에 곧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입동도 지났으니까 진짜 가을의 완전 끝자락, 겨울의 초입쯤 거의 와 있는 것 같아서 가을이 좀 아쉽네요. 예, 근데 가을은 왠지 좀 쓸쓸한. 맞아요. 가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가을이 예전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왠지 좀 쓸쓸하다는 느낌. 아, 그래요? 낙엽이 쫙 떨어집니다. 그쵸. 쓸쓸한 느낌도 항상 있지만 또 날씨가 좋고 나들이 가기도 좋고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좋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을을 좀 가고 있는 가을을 아쉬워하면서 네. 그런 노래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노래가 네. 가을 편지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본래 고은 씨, 시인이죠. 고은 씨가 시를 쓴 노래에 네. 작곡을 김민기 씨, 우리나라 통기타의 아주 대부죠. 김민기 씨가 작곡을 하고, 원래 이 노래의 가장 최초로 불렀던 원곡은 최양숙 씨라고, 네. 우리나라의 샹송을 제일 먼저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최양숙 씨가 가을 편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너무 불러서 유명하죠. 너무도 많이 알려진 네, 네.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네. 요즘은 가을엔 편지를 쓰겠다고 하는데 요즘은 참 편지 쓰는 사람 드물잖아요. 손편지는 손편지. 진짜 안 쓰죠. 아, 진짜 저도 써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톡톡톡 핸드폰으로. 톡톡톡.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감성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왠지 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가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쓰니까 누가 손편지를 나한테 준다 생각하면 아, 더 너무 의미가 좋죠. 그렇죠. 깊은 것 같은데, 아니 부디 목소리로 주로 팝송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예. 근데 또 우리나라 말로 우리 가요 불러주시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항상 느끼지만 목소리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건 다양하게 했거든요. 좋습니다. 아, 진짜 가는 가을을 붙잡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감미로운 노래였습니다. 아, 진짜 가을가을하네요. 네, 좋은 노래였고요. 이제 가을 향기 듬뿍 담은 커피 향기도 또 전해드리기 위해서, 선물 드리기 위해서 퀴즈도 저희가 드려야 되겠죠? 퀴즈맨 불러보겠습니다. 퀴즈맨! 네, 퀴즈맨입니다. 자, 오늘도 부디 연수에서 출제했습니다. 자, 부디가 재개발, 재건축 2대축을 강조하면서 자, 모아타운을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요. 숫자입니다. 자, 몇 군데인지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4곳, 자, 2번 34곳, 자, 3번 64곳. 자, 잘 맞춰주세요. 자, 부디님 힌트 주세요. 14, 34, 64네요. 예, 힌트가. 예. 아, 보기가. 힌트는 뭘까요? 힌트가 이거는 구구단만 알면 되는 거예요. 9구단? 예, 어, 구구단만. 어떻게? 응? 9구단을 역시 오랜만에 보는데? 네. 네. 구구단을 하다 보면은 네. 그 8단위가 있죠. 팔. 그래서 8, 8이
말하면 그 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거저 드린다. 팔팔하다. 예, 진짜. 그렇죠. 88에 뭘까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꽤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많이 됐어요. 그쵸? 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됐다라는 것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아이, 부디가 진짜 커피 많이 드리고 싶은 것 같다. 그죠? 네, 힌트를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드렸고요. 정답은 전화, 문자, 이메일, 또 영상 댓글에 네이버 폼 이용해서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요. 가을 향기 가득한 커피 드실 수 있게 커피 쿠폰 저희가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보다 반가운 무료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겠지요. 날짜는요, 11월 17일 그리고 24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재개발 선정 지역과 추진 지역 1억과 2억 원대 소액 투자 방법 알아볼 텐데요. 선착순으로 저희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개별 상담도 또 가능하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네이버 폼, 이메일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직접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부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어떤 틈새 시장을 잘 찾아 들어가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은 항상 돈을 투자해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네. 또 못 버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냥 내 운수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내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많은 곳 중에서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발표가 된 그 많은 곳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입을 해야지 가장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는 망설이다 못했다면 이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미국의 중간 선거도 이제 마무리가 네. 되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먼저 뭔가 느껴보고 싶다. 재개발이든 이런 쪽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 이번에는 정말 성공하고 싶다. 투자해서 그런 분들 오십시오. 제가 성공의 길을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금액대도 1억 원대와 2억 원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려고 또 주제 만드셨으니까요. 이번 세미나 꼭 참석해서 알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일 일정 변동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세미나가 아니라 1대1 상담으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꼭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요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1대1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같은 방법 전화나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를 우리는 곧이곧대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면에 있는 핵심 어떤 걸 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 오늘 또 뽑아주셨을까요? 일단 5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초자 대출을 완화해 주니 서울 아파트 2030 매입이 다시 늘었다. 생애 최초 구입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네. 두 번째, 서울 주택 인허가가 60% 급감했다. 3년 뒤 공급 부족 우려. 세 번째, 둔촌 주공 드디어 나온다. 12월 분양 추진. 네 번째, 2025년까지 주택 공급 보릿고개 침체 후 폭등이 올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집값 6억까지 문턱 낮춘 안심 전환대출 인기 되찾을까? 이렇게 5가지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이 중에서 뭘 좀 자세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규제를 조금씩 푼다고 하는데요. 네. 세계 이제 최초 대출자들을 뭐 이렇게 완화해준다, 유거 뭐까지 완화해준다. 그래서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다시 이제 젊은 투자자들 네. 매입이 늘었다. 2030 세대가. 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뭔가 이렇게 거주자, 실수요자들은 뭐 좀 늘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이게 크게 뉴스가 될 만큼 뭐 큰 기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서울주택 인허가 60% 급감, 3년 뒤 공급 부족 우려. 이거 상당히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둔천주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짜. 예, 지금 간신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12월 분양 추진. 원래 1월 달에 분양을 내년 1월부터 이제 그 일반 분양 하려고 했다가 이 이자 대출 이자 이번에 12%로 거의 12%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물론 입지는 정말 뭐 강동구에 아주 바로 송파구 바로 그냥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이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지금 뭐 이 대출 규제가 아직 다 풀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2025년까지 주택 공급 보릿고개 침체 후 폭등 올 수도. 이번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집값 6억까지 문턱 낮춘 안심 전환 대출 인기 되찾을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이거 같아요. 네 번째. 네, 네 번째. 네. 이 주택 공급 보릿고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25년도까지는 이 공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그렇죠.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공급이 보릿고개다. 무슨 그렇죠. 얘기예요? 침체 후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어떤 기사 내용이죠? 예, 이게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를 네.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이 워낙 지금 부족하니까 이게 지금은 시장이 조금 하향 국면으로 가더라도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3년 후에는 오히려 이제 폭등할 수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국토부 장관께서 알 건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공급도 부족하고 사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봐도 올해보다 또 내년도도 상당히 작고 후년도 작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에 공급이 되려면은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의 규제가 다 풀려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풀어서 뭔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하는 기간만 보통 평균 3년 잡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뭐 한다고 해도 3년 동안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 주택시장 수요 공급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수요가 많은 것,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은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급이 또 가장 지금 부족한 데가 서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이 앞으로 계속 이 집값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이 국토부 장관이 침체 후 폭등 올 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을 풀 거다라는 얘기죠. 완화시켜 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화시켜 줄 거다. 이 사인을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현 정부 들어와서 여태까지 어떤 규제 정책들을 금세 내놓을 것 같이 했지만 계속 뭔가 지금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발언을 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런 어떤 규제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뭐 재건축 뭐 3대 대못이라고 하는데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안전진단. 네. 이게 지금 신문 언론에서 보면은 다 풀린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는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침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린 이 기사를 보고 뭘 알아야 돼요? 규제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완화. 규제를 푸는 완화. 속도. 네. 규제 완화 속도가 네. 빨라지겠구나. 이제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뽑은 요 기사 내용이 뭐냐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국토교통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한 언급한 실제 내용 중에 이런 언급이 있는 거예요. 서울은 공급 보릿 고개를 겪고 있고 공급량이 연 3만 가구 밑으로 내려갔고 정상적인 사이클론은 6만 가구 이상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2025년까지는 보릿 고개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비틀어진 수요 공급 사이클이 정상 작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물량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완화 신호다. 시그널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지금 꼼짝하지 않는다. 매수인들은 지금 거래 파업 상태다. 금융위기 때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 16만 가구였고 지금은 3만 가구다. 당시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한 달에 1만 가구씩 지금 늘고 있다. 10만 가구가 되면 상당한 위기가 올 텐데 비상 플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네. 지금 뭐 지방은 거의 규제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권 서울과 경기가 남았는데 이제 세종시 빼고 세종시도 지금 아직까지 걸려 있고 그런 데들을 지금 어쨌든 뭐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지역이든 이런 풀겠다는 얘기가 지금 네. 되고 있죠. 그래서 풀어줄 것 같긴 한데 풀어주더라도 그렇게 뭐 확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게 금리잖아요. 네. 네, 금리가 멈추는 시점을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 금리 멈추는 시점이 되면은 이런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규제를 풀더라도 시장이 금세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멈추는 시점,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정부의 이 완화 정책들, 규제 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크게 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있는데, 이게 상당히, 뭐,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경제 뇌관처럼 많이 좀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11년 발. 전에 네. 그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돈 은행에 맡겼던 분들 못 찾고 서민들 상당히 좀 그리고 이 회사들 건설사들 묻어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많이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걸 회수를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돈이 여기저기서 막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에서 지금 기준 그 금리를 6%대 상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럼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뭐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방파제에서 앞단의 방파제에서 막아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막아내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 PF 사태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을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갈팡질팡 결정을 못하고 계실 때 저희 부디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또 메일 보내주시거나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또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저는 현재 그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킨담 아이슈타인 39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공실 상태로 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예,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또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에 네. 금강펜테리움 24평을 소유하고 있고 네. 지금 월세 세팅한 상태로 내년 7월에 임대 만기로 이 집 또한 지금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네. 매수 문의도 없고, 예, 지금 이게 저는 경기도의 직장 문제로
거주하고 있고, 가용자금 1억이랑 네.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제 그 자금으로 이제 서울에 뭐 재개발 빌라 같은 거 거주하면서 서울에 이제 제 아파트를 갖는 게 꿈인데, 네네. 이제 명지동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처분하고. 주게 되면 아, 네네네. 전세 끼고 매도가 이제 늦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돼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구독자님,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그니까 지금 예, 부산의 명지동이라고 하셨고, 퀸덤 네. 아인슈타인 아파트는 지금 전화 주신 구독자님 명인 거예요? 예, 맞아요.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실 상태인데 내놓으신 네. 상태고, 예, 예, 그리고 와이프님 명의로 또 부산에 금강 펜테리움 요것도 내놓으신 상태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요건 이제 월세 주신 상태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팔아서 가용자금 네, 지금 네. 1억도 있으시고, 네, 결국에는 맞아요. 서울 아파트를 매수해서 갖는 게 뭐 꿈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예, 맞아요. 저희가 음. 30대 이제 신혼부부인데 아, 그러시군요. 항상 서울에 이제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 그러시군요. 아이, 뭐, 꿈은 이루어지죠. 그죠? 네. 예, 전화 잘 집은, 주셨고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이제 요거 두 채를 근데 내놓은 상태인데 뭐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지금 좀, 매수세가 없어서 그런 점도 고민이신 거예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서울 입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부디하고 한번 네. 통화해 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인 목소리가 완전히 부산 그 말투예요. 아, 부산 말투예요? 예, 예. 좋네요. 아, 네. 제가 부산에 예전에 많이 저도 부산에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아, 예, 좀 친숙한 목소리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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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상담을 해드려야 될 텐데, 예, 예. 지금,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산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걸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뭐냐면은, 부산에서도, 해운대구라든지, 이 중심구들 있잖아요. 우동 쪽이라든지, 예, 이런 쪽들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버텨나갈 거다. 그쪽은 가격이 오르고, 중심권이니까. 그리고 네. 나머지 부산에 본래 이제 재개발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네. 많았고. 근데 그런 지역들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예. 지금 여기를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사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부산에 이제 있어가지고, 투자도 하고, 뭐, 실거주도 또, 그때 결혼하기 전이라서요. 예.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세요, 그럼? 지금 좀 경기도에 있어요. 아, 지금 이거 와이프랑 월급에 살고 있어요. 아, 월세로. 경기도에서. 예, 예. 그럼 같이 맞벌이 하시는구나. 예, 맞아요. 자, 여기는, 호재가 있긴 있어요. 밑에가 이게 가덕도잖아요. 예, 예, 이 예. 가덕도 신공항. 예, 맞아요. 예, 신공항 호재가 분명히 이거는 뭐, 올해 4월달에 국무회의 의결로 이제 확정이 됐고, 예. 2024년도, 그러니까 2년 후에 착공해서 이제 34년도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네, 우리 재테크인데.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는 네. 없고, 이제 가장 지금 그 의미가 크게 있다면, 이쪽 하단역이죠, 여기가. 예, 하단역에서 맞아요. 이 녹산까지 이렇게 이제 경전철 들어오거든요. 녹산역이라고 이쪽에 네, 들어와서 맞아요. 네. 경전철이 들어오면은 네. 지금 이 가지고 계신 이쪽으로 경전철 바로 인근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예.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 경전철이에요. 네, 예. 2030년. 그럼 아직도 8년 남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 우리가, 네, 우리가 내가 집을 거주하면서 살고 내가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 때문에 실거주하면 사는 건 네. 상관이 없지만, 이건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 우리는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맞는데, 예, 예, 예. 여기는 시간이, 이 경전철 네. 들어오는 건 분명히 호재는 맞아요. 그런데 네. 너무 네.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에 집을 한 채 갖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계속
진군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매도를 해야 되는 아파트가 맞고요. 실거주라면 예, 예. 모르지만, 예. 그렇죠. 지금은 여기가 무슨 교통이 지금은 이렇게, 교통이 지금 무슨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교통 면에서 좀 불편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맞고, 방향을 네. 서울 쪽에 틀어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 예. 이게 지금 시기는, 네. 입지가 좋은 데들도 지금 매도가 안 네. 되고 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들. 예, 예. 예.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이. 예, 예. 저는 이 시기가 길게 간다고 절대 보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어려운 시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내놓고 매도를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네. 보통 내가 여기 얼마에 샀는데, 5억에 샀는데, 이게 막 7억까지 올라갔다가, 예. 갑자기 이게 5억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네. 2억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자꾸 하시거든요. 근데 예.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 곳을 선택을 했더라도 거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우리 보통 손절매라고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가격을 네. 싸게 내놓으면서 빨리 거기를 나와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금 시기는 안 팔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이거는 뭐 용 빼는 재주가 없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고 이 금리가 좀 멈추는 시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고 서울에 재개발 쪽으로 들어가는데 난 적극적으로 찬성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고 또 서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외곽 지역이나 살 수가 있어요. 외곽 지역. 예, 예. 예, 그래서 중심에 들어오려니까 너무 아파트 가격이 비싸.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은 뭐냐면 제가 재개발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많은 네. 젊은 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지금 네. 내가 월세를 살고 고생을 하더라도 예, 서울의 정말 중심 지역에 내 집 한 채 꼭 마련을 해라. 예, 예. 그런데 그 마련하는 방법이 재개발이다. 예, 입지 좋은 곳 재개발에 내 돈 지금 한 2억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현금 2억. 예, 예. 전세 끼고 우리는 사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뭐 월세를 살면서 같이 버니까 고생을 좀 하더라도 예, 어쨌든 내가 한 2억 정도를 거기다 재개발에 투자시켜 놓으면은 재개발은 네.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파트가 젖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서울에 정말 괜찮은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을 해요.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예, 그래서 네. 꼭 그렇게 저는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서울에도 뭐 재개발 지역들 모아타운도 지금 뭐 64곳이나 뭐 벌써 지정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재개발들이 지정이 될 거거든요. 그 중에서 네. 옥석을 가려서 들어가야 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 예. 이게 조금 싸게 내놓으면 팔릴까요? 조금? 제가 지금 집을 내놓은 지는 지금 거의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가격을 좀 네. 싸게 내놓으셨어요? 가격은 제가 원래 받고 싶은 가격보다는 한 3, 4천 정도 싸게 내놨는데, 이제 소장님이랑 통화해보면요. 이제 사러 오시는 분이 더 떨어지면 자기들이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사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요. 예, 그래서, 아, 그러면 더 가격을 낮춰서라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지금 공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제가 이제 대출을 끼고 이제 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그냥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전세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집이 이제 잘 팔릴지, 또 지방집이라서 전세 끼고 매도가 잘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거기는 지금 상황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뭐 네. 아무리 입지가 좋은데도 예, 가격이 정말 초급매나 이런 것들 아니면 서울도 거래가 잘 안 돼요. 아파트는. 예. 그래서 아마 부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결국은 중심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예.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한순간에 또 바뀌거든요. 예. 우리 9.13 대책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9.13 대책 나왔을 때 그때
정말 뭐 바닥으로 갔다가 심리가 회복되는데 한 5, 6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게 심리는 한순간에 돌아서요. 그래서 조금 여기 기다려 보는 게 낫다. 만약에 내가 여력이 되면은, 지금이라도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 게 한시라도 맞는데, 뭔가 전세를 끼고라도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매도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누구라도 조금 여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입지가 정말 나쁘고 그런 곳은 아니고 호재는 분명히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수요자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살 분들은. 그래서 단지 내가 실수요가 아니고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또 특히 지금은 뭐 경기도에서 지금 서울로 다니시는 거예요? 직장을? 저는 직장은 경기도에 있어요. 아, 직장 경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자기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실수요의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도 뭐 충분히 집값이 더 떨어지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번 좀 내년 초까지 상황을 좀 보시다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전세를 내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놓지 말까요? 전세를 내놓는 게 좋아요. 전세를 내놓을까요? 예, 전세를 일단 놓으세요. 전세를. 알겠습니다. 예, 놓고 좀 기다려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 찾아뵙고 한번 상담 한번 받으러 갈게요. 예, 그러셔도 좋고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꼭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 지금은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좋고, 일단 방향으로 생각하신 서울 쪽으로 오시는 건 굉장히 잘 방향을 선택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부디 워낙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지만, 유난히 길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저는 30대,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한테 좀 진정성 있게 더 하고 진짜.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훨씬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내 집을 한 채를 정말 입주 좋은 데 갖는다는 거는 그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네.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그래서 좀 열심히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잘 판단하셔서, 네. 꼭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들이 있으면 상담 언제든지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요. 자,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사연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고 또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3년차입니다. 곧 있으면 분양할 성북구 장위 자일 레디언트 분양 신청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 청약해도 괜찮은 선택인지 결정 내리기가 힘듭니다. 남편 직장이 근처라 이쪽에서 오랫동안 실거주할 예정이긴 한데 이왕이면 시세 차익도 컸으면 해서요. 이곳이 어떤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청약을 할까 말까 지금 이러신 건데 이왕이면 나중에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 시세 차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시거든요. 어떨까요? 예. 자, 여긴데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고 이 돌고 지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잖아요. 네.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장인뉴타운 4구역인데 장이 4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입주는 아직 멀었지만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 입주 예정인데 입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사실은 세대수도 많고요. 한 2,800세대 정도 되니까 세대수도 크고 이쪽에 뭐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뭐 레미안, 장이, 포스타 하이, 호레카운티 이런 데들 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청약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쪽이 오랫동안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저는 해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가 분양가가 아직 일반 분양가 확정은 안 됐지만 평당 한 2,800만 원대 이 정도의 분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20평대 같은 경우에 25평 기준으로 뭐 약 7억 초반 이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7억 초반. 근데
지금 이쪽에 장이 뭐, 요 옆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포레카운티나 이게 지금 뭐 25평대가 떨어져서 한 7억대 같아요. 아, 8억대. 8억대. 10억대 뭐 이렇게 갔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8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싸다고 할 수 있죠. 한 1억 정도는 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여기 사놓으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가치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실거주라면 오랫동안 실거주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그렇게 주변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가 대장이 되는 건 맞긴 해요. 맞긴 해서 실거주 오케이. 결론적으로 실거주 오케이. 투자라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이 지금 장이 뉴타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이 다 개발이 되지만 지금 다 이쪽은 가격들이 사실은 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때는 이 건너편 쪽이라는 거죠. 이 건너편 쪽. 여기가 장이동이고 밑에가 석관동이에요. 석관동 옛날에 석관동 개발될까? 이렇게 다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장인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은 석관동 가만히 안 있는다. 이쪽도 개발될 거다. 왜냐하면 이쪽도 다 낡은 저층 주거지니까. 그래서 이쪽도 개발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여기도 개발이 되고 있죠. 이쪽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미 해서 여기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하고 이쪽은 또 재개발도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떨어졌지만 어쨌든 다 바뀔 거예요. 이쪽 상월공역 쪽도 바뀔 거고.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보신다면은 이 건너편 쪽을 보시라. 다 많이 올라 있는 쪽을 보지 마시고. 그렇지만 실거주라면 이 아파트는 여기에 거의 대장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가치 크다. 그래서 분양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분 직장이 근처라서 이쪽에서 오랫동안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실거주 괜찮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거고, 음. 실거주라면 오케이, 대장주가 될 수 있다,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며칠 전 자양동 추천해주신 영상 보고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에 부동산을 갔다 왔는데, 다주택자이다 보니 임대사업자가 가능한 물건을 찾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걸 추천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투자금이 너무 높아서요. 일전에 분명 찾아보면 있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늦은 걸까요? 다른 대체 지역이라도 추천해 주실 순 없는지요? 투자금은 대략 2억 중반 정도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 자양동 추천 영상을 보고 이제 가셨는데, 임대사업자가 가능한 물건이 없다고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 추천해 준 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마음이신데 어떨까요? 가격이 아마 또 높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인데 네. 제가 이쪽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네. 여기가 이번 10월 21일 날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여기 7개 구역인데 7개 구역이 여기가 이제 자양동이 다 지정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죠. 저희 방송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 자양동에서 이 광진구에서 모아타운을 신청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지정이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이쪽은 가격이 이게 매매가가 6억이 넘어가서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취득세가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2주택이면 8%고 3주택이면 12%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신축을 구입을 해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게 투자금이 막 3억 이상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 신축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85% 감면을 받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지금 가격이 비싸거나 이 투자금이 높아서 그런 마땅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이쪽은 이미 지정이 돼서 이런 데는 지금 7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안전하잖아요. 여기는 이미 지정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쪽 자양사동 이쪽 라인은 한강변 라인은 이미
신통기획 지난해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또 신청을 했거든요. 다시 신청했고 자양 3동은 이쪽은 다 아파트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쪽은 투자금이 한 2억 5천 안쪽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건 찾으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없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정말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은 이 자양 2동이 여기가 자양 2동이거든요. 여기가 자양 2동이에요. 한강변. 이 자양 2동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자양 2동도 이쪽 2동이 있고 또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쪽 2동, 그 다음에 이쪽 2동, 이쪽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둘 다 한강변이잖아요. 한강변이고 옛날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이 자양 4동부터 여기서부터 쭉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라인. 이쪽이 아니고 이쪽 라인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구의역 쪽에 이쪽에 지금 뭐가 하고 있어요. 지금 크게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를 하면서 일자리가 새롭게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광진구청 있잖아요. 이 구청도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호텔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크게 생겨요. 이쪽에 IT 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일자리가 광진구의 최대의 일자리가 이쪽에 생깁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가 저게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 동서울터미널 개발하잖아요. 동서울터미널 개발해가지고 스타필드 들어오잖아요. 그 스타필드도 이쪽에 들어오고 실제로 서울에 지금 스타필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여기 삼성역, 코엑스의 그 스타필드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있는데 그냥 스타필드가 들어온 거 그냥 있는 걸 갖다 쓰는 거고 실제로 새롭게 지어서 들어오는 거는 이쪽이 최초예요. 네, 동서울터미널 개발이 신세계에서 이제 신세계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가 크게 생기고 한강변이고 그리고 또 이쪽이 지금 또 모아타운 추진하자고 지금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은 1억대 후반이면은 충분히 들어갈 2억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쪽은 투자금이. 그래서 이런 쪽으로 미리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투자 여유 자금이 한 2억이 넘어서 한 2억 5천 그 정도 있다면은 이쪽에 물건을 찾아서 가라. 그렇지 않고 조금 금액이 작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이 한강변의 가치를 크게 느끼고 싶다 하면은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뭔가 이거 해보고 싶은데 아니야,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볼까?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이 정말 기회예요.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지금 남들과 다르게 먼저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은 상당히 선진국들도 가치가 크죠. 그래서 한강변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기가 자양동의 이동 쪽,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이동 쪽이 자양동의 마지막 투자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되면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모아타운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정말 이쪽에 그런 물건이 없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자금이 부족한 2억 안 된다 자금이 그러면은 이쪽 이동 쪽 미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이동 쪽에 이쪽으로 방향을 여기 이제 추진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들어가도 방향을 잡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방향을 잡아 드렸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 달라고 또 부디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화 꼭 주시고요.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편한 방법 이용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 고민 알려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여러분의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고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였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행복한 그 순간순간 즐기시는 그런 행복한 기억이 있는 시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의 끝자락 만끽하시고요. 또 건강도 조심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돈 되는 습관, 돈 되는 정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